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도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며 도를 넘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같은 주변국들의 도발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은 가지고 있으나 감시하기 위한 전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한국 공군은 2737 조기 경보기를 4대 운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 전체 상공을 감시하기에는 턱도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조기 경보기를 추가로 도입하려 했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기 경보기를 직접 개발하려는 우리나라는 일종의 특혜를 받게 됨으로써 한국형 조기 경보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우리는 16대 계열기 소유가 있으며 현재 우리 공군에 존재하지 않는 원거리 전자전기와 전자전 수집기는 물론 특히 우리 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합동이동표적 감시기 아이스타 여러 대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군 전체 전력은 이전에 비할 수 없이 매우 강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형 조기 경보기를 우리가 스스로 독자 개발하게 된 이유는 도무지 우리에게 맞는 도입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수의 계약을 통해 미국 보잉사의 2737 PSI 조기 경보기를 2조 563억 원에 4대까지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우리는 2대 2737 조기 경보기를 필요로 했고 10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대 2737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데 1조 5,99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잉사는 이 2대 2737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데 무려 2조 3,050억 원을 내놓으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10년 전 4대를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2대를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사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 가격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바가지를 쓸 수는 없다 생각한 우리 군은 대신 다른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려 했는데요. 사베 글로벌 아이와 이스라엘 IAI사의 ELW2085, CAEW 등이 그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되자 우리 한국은 골치 아픈 조기 경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한항공, 카이,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조기 경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낼 역량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 사업이지만 계속해서 연기만 될 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항공기를 사용해 적에게 전자전 공격이 가능한 원거리 전자전기 개발 사업, 그리고 합동이동 지상표적 감시기 개발 사업인 아이스타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출력의 전자전 공격이 가능한 원거리 전자전기, 그리고 전자전 정보 수집기는 유사시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이 북한을 타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며 날이 갈수록 전자전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갖춰야 할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동 지상표적 감시기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감시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인데요. 오랜 기간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 이 문제들을 고민해온 방사청에서는 결국 국산형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고 이때 개발된 기술력과 개조 기체를 기반으로 하여 원거리 전자전기 및 전자전 수집기, 합동이동표적 감시기 사업까지도 진행하는 것을 최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뛰어난 무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조기 경보기 개발 사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재 군사강국 이스라엘조차 자국의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무기의 경우 이 사업이 늦어질수록 매일매일 총 사업비의 0.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지체 상금, 즉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반면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지체 상금을 청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이런 것이 국제적 관행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사실상 이런 조건이 아닐 경우 해외 업체들이 한국의 무기 도입 사업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반면 국내의 방산업체들은 이런 특혜가 없어서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항의했고 그 결과 법적 소송에서 방위사업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꾸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결국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에도 지체 상금을 기간에 상관없이 총 사업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2016년 4월 7일에 적용됩니다. 자, 이제 한국형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고 국내 방산업체 기술진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용 A4 레더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방위사업청에게 한국형 조기 경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737 조기 경보 통제기의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 운용이 가능한 시간도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국내 기술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면 우리 군의 전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증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목표한 바대로 개발해내는 데 성공하고 최소 16대 이상을 운용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들은 레이더를 끄고 전파 침묵을 유지한 채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조기 경보기에서 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 목표물들을 뒤도 새도 모르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적의 전투기들이나 항공기들은 자신들이 공격받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국들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레이더조차 끄고 MAD의 고지 양성 데이터 링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습을 수행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로 적의 수뇌부가 있는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해군에서도 숫자가 크게 늘어난 한국형 조기 경보기들과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미 해군 함대처럼 한국형 합동 교전 능력 CEC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전투함들은 수평선 너머 저고도에서 시스키밍으로 날아오는 적의 대한미사일이나 항공기들을 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국형 조기 경보기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빈틈없이 하늘에서 제공하는 수평선 너머의 정보를 얻어 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이는 함대 방공은 물론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군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지상감시 레이더를 사용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특유의 산악지형이 많아 지형의 높낮이로 인한 음영구역이 생겨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로 불리는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에 시긴트 신호정보가 결합된 멀티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할 경우 음영구역과 관계없이 목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유사시 우리를 위협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킬체인이 중요시되는 우리 군에 있어 합동이동표적 감시 통제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요. 합동이동표적 감시 통제기는 레이더, 이미지, 신호 정보를 통합해서 운영자에게 종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레이더 정보나 신호 정보나 혹은 통합된 정보를 통해 표적을 매우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한국형 조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한국형 전자전기와 한국형 전자전 수집기 또한 확보할 경우 갈수록 전자전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우리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국들에 대항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유사시 우리를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적국을 항공 전력으로 타격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한국형 조기경보 통제기를 우리 스스로 개발할 역량이 있어야 할 텐데요. 현재 KF-21 보라매 전투기와 FA-50 경전투기를 개발해낸 카잉, 대한항공에서는 P3CK 해상 초계기 개량 사업과 MC-130K 성능 개량 사업, 그리고 백두2 신호정보 정찰기의 개량 사업 등을 이미 수행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객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군사용으로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백두2 신호 정찰기 개조 사업은 헬컨 2000 비즈니스기와 국산 외부 전자장비 시그널 수집 장비인 피신트 장비를 통합하는 사업이었고 한국형 조기경보기 사업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조기경보기에 쓰기 위한 A사 레이더 기술력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M과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을 진행했던 하나시스템은 이 사업들에서 300km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500km 밖에서 적의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S밴드 A사 대공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IG 넥스원에서도 L밴드를 사용하는 차기 장거리 레이더를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개발해내는데 총 46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에서는 조기 경보용으로 사용되는 A사 방식의 L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한국형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기 경보기인 ELW-2085 CAEW 조기 경보기 또한 L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KF-21 전투기용 X밴드 A사 레이더를 개발해냈고 이 레이더를 보잉 737-500에 탑재해 실험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자신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뛰어난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개발해내 이를 토대로 여러 파생형 항공기로 각군의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국내 개발 무기 체계에 있어서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기반 기술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조기 경보기의 개발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아직도 한국형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나라가 뛰어난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기와 각종 항공 지원 전력들을 다양하게 다수 갖추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